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치과의 박정호 원장입니다. 우선 라미네이트가 무엇인가, 그리고 라미네이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라미네이트의 종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래는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라믹 라미네이트 비니어, 레진 라미네이트 비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라미네이트 비니어는 어떤 치료였냐면요, 치아 모양을 좀 더 예쁘게 하고자 한다면 치아에 이렇게 앞면만 삭제를 하고 아주 얇은 세라믹을 붙이는 방식으로 치료를 마무리하는 것을 라미네이트라고 합니다. 라미네이트라는 게 재료가 달라진다고 해서 또는 삭제량이 많아지거나 적어진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치과마다 좀 다른 식으로 이름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다 라미네이트에 포함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라미네이트가 꼭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은 종류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작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데이 방식의, 그러니까 하루 만에 끝내는 방식의 라미네이트가 있고요. 또 다른 거는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라미네이트. 원데이 방식의 라미네이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끝난다는 거죠. 컴퓨터가 디자인을 해주고 컴퓨터에 의해서 밀링에 의해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빨리 끝나면 1시간 이내에도 밀링이 다 끝나서 라미네이트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 단점은 그 세라믹 블럭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세라믹 블럭은 대부분 단색이고요. 하루 만에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불투명한 블럭을 사용하게 됩니다. 정말 자일리톨 껌처럼 굉장히 어색한 치아 모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연치아 모양을 다 구현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이 밀링되는 두께에 한계가 있어서 모양도 아직은 좀 어색하게 될 수밖에 없고, 치아 삭제도 어느 이상 해야지만 라미네이트가 제작이 가능합니다. 근데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굉장히 얇은 세라믹을 구현해낼 수 있고, 얇지만 층층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치아의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 있으며, 그리고 부분마다 치아색을 달리할 수 있고 투명도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연치아를 그대로 복제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자연치아, 가장 아름다운 색과 밝기의 자연치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투명도의 자연치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공지능이 나중에 발달하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원데이 방식보다는 핸드메이드 방식이 결과물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께까지도 핸드메이드 방식이 훨씬 더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치아 삭제를 적게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자연치아 보호에 있어서는 훨씬 더 월등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핸드메이드 방식은 이제 파우더로 되어 있는 세라믹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얇게 쌓아 올릴 수 있고요. 물론 이 부분은 전문 기공사에 특별한 능력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기공사가 한 층 한 층 쌓아 올린 라미네이트는 굉장히 자연치아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한 층 쌓아 올리고 도자기 굽듯이 퍼니스에 넣어서 굽고, 또 한 층 쌓아 올리고 굽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연치아 모양을 그대로 복제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기계로는 아직은 할 수 없는, 그리고 하루 만에는 절대 할 수 없는 굉장히 장인 정신과 노하우가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같은 재료를 갖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이 있죠. 같은 세라믹을 갖고도 굉장히 아름다운 라미네이트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와 전문 기공사가 협업을 하면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최상의 세라믹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데이로 만들어지는 라미네이트들은 대부분 단순한 재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어느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이게 핸드메이드 방식은 빌드업을 통해서 굉장히 복잡 다양한 세라믹을 섞으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물에서 수준 차이가 확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만드는 무삭제 라미네이트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가능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일단 치아가 작아야 됩니다. 치아 위에다 세라믹을 붙인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보다는 치아 크기가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말로 한다면 모든 케이스는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냥 위에다 세라믹을 붙이면 되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예뻐야겠죠. 예쁜 모양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무삭제 라미네이트 조건. 두 번째는 치열이 골아야 됩니다. 치열이 고른 상태에서 그 위에 라미네이트를 얇게 붙여야지만 치아가 예쁜 모양이 될 수 있고요. 치아가 가능하면 좀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 저희가 보통 옥리라고 부르죠. 옥리 느낌인 치아일수록 또 이제 라미네이트를 했을 때 모양이 예쁘게 되고요. 치아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도 무삭제 라미네이트로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부분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니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는 교정이 있는데, 교정은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교합 관계에 따라서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레진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레진으로 치료하게 된다면 추후에 변색과 탈락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환자분도 레진으로 치료를 하셨는데 자꾸만 떨어져서 세라믹으로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얇은 세라믹을 제작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치아 사이에만 붙여서 진행하게 되는데, 보이둥 마는둥 하는 정도의 두께로 세라믹을 붙이게 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면 눈으로 봐도 사진을 찍어서 봐도 세라믹과 치아가 거의 구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도는 레진보다도 몇 배 강하기 때문에 수명도 훨씬 더 길고 변색의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외소치의 라미네이트인데요. 앞니 크기에 비해서 그 옆에 있는 치아가 굉장히 작은 치아를 저희가 외소치라고 부르는데, 옆에 치아가 굉장히 작은 경우 무삭제로 라미네이트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부분 라미네이트와 외소치 라미네이트는 무삭제 라미네이트의 가장 정점이라고 볼 수 있고, 치아 손상이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무삭제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치아를 모양과 색을 개선하기 위한 무삭제 라미네이트인데요. 이와 같은 케이스를 보시면 치열도 좋고 다 좋은데 치아가 약간 안쪽으로 옥리 상태이고, 그 다음에 치열이 고른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삭제로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개선 효과가 좋게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무삭제 라미네이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치아에 한번 붙여보는 거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그게 이제 모양이 마음에 드시면 이대로 이제 세라믹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치아의 크기나 돌출 정도 이런 걸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세라믹으로 만든 걸 반만 올려놔 봤습니다. 자연 치아보다는 치아가 커지지만 훨씬 더 고르고 밝고 예쁘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때 옆에 부분이, 그러니까 치아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사진처럼 굉장히 얇게 만들어져서 잘 감싸줄 수 있어야 결과물이 훨씬 더 세련되고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결과물이 훨씬 더 예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핸드메이드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고,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라미네이트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여러 가지 라미네이트 방식을 이용을 해서 예쁘게 치아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합쳐서 만든다면 이런 케이스, 앞니는 크고 외소치가 있고 송곳니도 치아가 좀 작은 이런 케이스에서 이런 결과물까지 만들 수 있는 거죠. 무삭제 라미네이트와 삭제하는 라미네이트를 잘 복합을 시켜서 최적의 라미네이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치아 성형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